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1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금방 끝납니다. 자, 재량행위랑 좀 비슷한데요. 구별을 하는 학문상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판단 여지라는 건데요. 우리가 행정청에서 행정공무원이 재량이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어가 선택이라고 했죠. 재량, 선택. 그리고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 500만 원이냐면 500을 할지 400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판단 여지는 뭐냐면요. 행정법규의 요건에 행정공무원이 그 법규에 근거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법규의 요건에 확실하지 않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어 있을 때 이제 행정청이 그 불확정 개념을 나름 해석을 해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야겠죠. 그 행정청의 해석 적용 여부에 대해서 뭔가 했습니다. 법원이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로 판단 여지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판단 여지다. 그래서 이 판단 여지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판단 여지 개념이 있는데 그 판단 여지에 따라서 공무원이 어떤 판단을 했다. 그럴 때는 법원이 그 판단이 적합했냐, 적합하지 못했냐를 판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도의 공무원으로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재량이랑 비슷합니다. 한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법률 요건 자체가 불확정적인 개념 문장이 그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해석하고 적용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판단 여지설이고 판단 여지의 개념입니다. 일단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판단 여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재량이랑 구분해가지고 독자적인 개념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점이 바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결론은 판례는 두 개를 왜 구분해? 구분할 필요 없어.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좀 더 제가 정확히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시간을 쓰자면 판단 여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과서 보더라도 되게 어렵게 써져 있고 저도 옛날에 공부하면서 어려웠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라든가 또 어떤 면접을 볼 때 그 면접 시험에 있어서 관련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면접 시험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 그 피면접자, 면접자 그 관계에 있어서 면접을 보는 사람의 성실성과 근면함과 됨됨이가 돼 있을 경우는 A+, 또는 뭐 그 정도 그 됨됨이가 없을 때는 탈락.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볼게요.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근교 규정 자체가 요건이 확정적이에요? 되게 불확정적이고 애매하죠. 그럴 때는 담당 공무원이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판단 여지의 하나의 그 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량이랑 판단 여지를 구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돌아왔을 때 구분을 안 해도 된다라는 애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판단 여지와 재량은 모두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가 배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두 재량이라는 당연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정설의 그냥 입장이 있고요. 긍정설은 구분을 해야 된다. 왜냐? 재량은 법률 효과의 선택의 문제다. 그죠? 그 법률 효과, 아까 과징금 500으로 하냐, 400으로 하냐, 그 효과의 선택의 문제라면 판단 여지는 공무원이 아까 그 성실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의 법률 요건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원이다, 다른 디멘션이다 라고 해서 양자 구별이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판단 여지는 법률 요건에 대한 문제인데 그 법률 요건은 하나의 해석만이 가능하다. 즉 법률 요건 아까 우리가 해석해봤죠? 성실하다 그러면은 합격. 그죠? 그럼 성실하면 합격. 하나의 해석만 가능하다. 근데 아까 재량 같은 경우는 500 이하기 때문에 500이든 400이든 300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여지는 전면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량이랑 다르다. 라고 주장하면서 긍정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요. 결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적용 영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좀 애매모호한 영역들. 또 하지만 그 관련 공무원이 기술적이고 좀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것들. 또 환경 위험을 예측한다거나 또 시험 성적 평가한다거나 공무원 근무 성적 평가한다거나 되게 좀 애매하죠? 이런 게 바로 판단 여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판례의 태도. 판례는요, 판단 여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도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반드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몇 개 보는 사례들만 암기하시면
이 부분은 끝입니다. 자, 교과서 검정의 유효성을 재량심사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교과서 검정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그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보다 판단 여지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영역도 결국에는 재량심사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죠. 그냥 재량 판단으로 다 뭉뚱그리고 있어요.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 전형에서 임용 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아주 애매하죠. 그죠? 요건 자체가 불확정적인 개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면접위원회 뭐에 달렸다? 자유재량에 속한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판단 여지와 재량을 뭉뚱그려서 재량의 여지로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밑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만 한 번 더 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하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는 LPG 충전소죠. 그 기준 내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라고 하면서 이 불확정 개념이라는 용어를 딱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마치 불확정 개념을 인정하나? 재량권이랑 구분하나라고 했지만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두 개를 따로 구분해서 판단을 자체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재량으로 봐서 판단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라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